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과학 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좀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계산해야 되는 부분,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두루두루 갖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국어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학적 능력도 중요하다.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능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학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그리고 뭐 힘들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교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흔히 쓰는 교재들이죠. 중학교 2학년 교재예요. 중학교 2학년 교재인데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교재 중에서 오투 교재야. 오투 교재인데 내용을 보면은 좀 간단한 것들 할게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내용이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있지. 물질의 특성이라고는 내용들이 있어.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일단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제가 강의 동영상을 올려놓는 것들이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부분 나눠서 강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들을 듣고 난 다음에 뭐래? 개념을 한번 들었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가, 개념을 보지 않고 옆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봅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가, 문제들 쭉 한번 풀어보죠. 기본적인 문제들, 어떤 문제집이든 간에 개념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단답형 문제 또는 OX 문제 같은 것들,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고 난 다음에 아는 것만 쭉 풀어요. 앞에 있는 내용 보지 않고 아는 것만 쭉 풀고요. 내가 수업 들었던 내용 중에서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개념을 보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되게 작은 부분에서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고 난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소단원이 하나 끝날 때마다 어떤 문제집이든 간에 문제가 소단원 전체, 그러니까 중단원이죠. 중단원 전체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한번 쭉 풀어봐야 되죠. 그래서 한번 쭉 풀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개념을 안 보고 쭉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원 하나가 끝났을 때 소단원으로 작은 개념으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2개나 3개 정도에 대해서 잘라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단원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문제를 쭉 풀다 보면은 풀리는 문제도 있고 안 풀리는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안 풀리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개념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소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되게 작은 부분 잘라서 강의를 올려놓는 것들이 한 20분 정도 강의를 올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 대한 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25분 정도, 되게 작은 소단원 개념으로 25분 정도 걸릴 거고, 그렇게 2개 내지 3개 하면 3개를 한다고 쳤을 때 한 75분 정도, 한 80분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중단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중단원 문제 푸는데 한 25문제 정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한 30분 정도. 그래서 중단원 하나 정도 해결을 하는데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탐구 문제도 있고 있을 건데, 문제집 끝에 보면은 꼭 이런 문제들이 있죠. 단원 평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단원 총정리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들은 당연히 앞에서 틀린 부분들 다 해결하고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단원평가 문제까지 풀면 돼요. 자, 요렇게 준비를 하는데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들, 진도 맞춰서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만 하면 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것들을 풀 수 있는 문제집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서 학교 진도에 맞춰서 지금처럼 학교에서 일단 개념 설명을 들었으니까 문제만 푸는 형태로 같이 풀어나가야지. 학원에서 이미 선행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다면 학교에서는 좀 더 뒤늦게 진도가 나가겠지. 그래서 복습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 다시 한번 지금 방법처럼 정리를 하면은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양들을 공부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복이 중요해.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한번, 그리고 학교 정규 시간에 배우는 것들 한번, 그리고 시험 기간에 한번 하고 문제를 한 번 더, 시험 전날 한 번 더 풀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 단원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숙지가 될 거예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 똑같고요. 특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근차근 자기 걸로 만들어 둬야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중학교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들이 중학교 개념을 몰라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좀 더 제대로 착실하게 공부를 해두고 자기 것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 공부는 어떻게 한다? 일단 개념 정리하고 개념에 대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학원에서 배우는 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 시험 기간에 하는 것, 그리고 시험 전날 보는 거 3번에서 4번,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은, 반복하다 보면은 이미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학교 성적,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얘기를 했고, 이게 꼭 모든 학생들한테 성적을 올리고 과학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봤을 때 이런 형태로만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과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조금 힘들더라도 실천해서 과학만큼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과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